여기에서 내가 저쪽 주차비 때문에 한 민순의 생물생의 집이 가까워서 걔네 건물이 무료 주차가 가능해서 거기다 세워놓고 한 40m 정도 걸어오거든? 40m? 50m? 그러려나? 근데 여기다 이제 내가 주차를 하면 2시간이 무료고 3시간을 내야 되니까 한 2만 원 정도 낸단 말이지. 2만 원 아끼려고 안 아끼려고 한 3주 내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민수가 거기다 대라가지고 대고 걸어오는데 와 택시 타고 오고 싶은 거야. 40m 앞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추우니까 머리 너무 아파요. 이렇게 추운 적이 정말 역사적이고 근데 이때보다 더 추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군대 가잖아? 체감 그 온도가 굉장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군대 가서 발이 얼어서 동상으로 제대할 뻔한 적이 있거든. 니네 혹한기라는 거 들어봤니? 혹한기? 혹한기면 A 텐트라고 1인용 텐트에서 이렇게 하룻밤 밤에 이런 날씨에 자야 되는데 선생님 키가 크잖아. 근데 A 텐트 그 1인용이 내가 발을 뻗으면 발이 나가. 아 진짜 그 6.25 때 그 텐트여가지고 그 6.25 때 그 사람들 체형으로 맞춰놓은 거야. 그거 되게 짧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겨서 자다가 긴장이 풀리면 발이 자꾸만 나간단 말이야. 밖으로. 근데 계속 잤네. 배고프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동상 걸려서 큰일 날 뻔했어. 니들도 다 겪을 일이야. 그래서 여기는 군대 안 가잖아. 여기 군대 가.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거 추천해. 요즘은 누구지? 제자들 중에서 공익으로 빠져서 공익이 워낙 많아가지고 면제도 되고 막 하더라고. 공익 추천해. 공익. 물론 이제 추천한다고 갈 수가 있는 건 아니지. 하여튼 힘내. 그런 거 들어봤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나도 그런 사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하면 군대 전에는 안 갈 거야. 나는 딱 군대 제대했을 때로 갈 거야.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 미친놈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거 진짜 얘들아 이거 진짜 과학적인 거야. 50명 중에 또라이가 1명이면 100명 중에 꼭 2명은 있어. 총량이 그렇단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도는요 운동량 충격량 있는데 치면 돼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 그리고 또 전달 사항이 있는데 선생님이 책값을 안 받았거든요. 책값? 이게 25,000원인데 가지 말까? 내가 까먹은 것도 있잖아. 아니다. 그럼 싸게 줄게. 2만원씩만 돼. 더 싸게 줄까? 이따가 기본 봐서 가격은 내가 정확히 알겠죠. 여러분들이 되게 초롱초롱하게 고윤정이란다. 요즘은 더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운동량. 운동량은 얘들아 영어 P라고 쓰는데 운동량의 약자가 P가 아닙니다. 사실 모멘트의 약자에서 M이라고 써야 되는데 운동량은 M이 들어가죠. 질량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M이라고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량 단위 kg 꼭 써줘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램은 안 돼. 그램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 kg 쓰고요. 이거 속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이거 왜 중요합니까? 스칼라 벡터의 연산에 의해서 벡터가 나왔습니다. 즉 운동량도 얘 때문에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그래서 속도가 되기 때문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고요. 요거 봐봐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방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이니까 다 적어놓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고요. 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았습니까? 기억나세요?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고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죠. 운동 방향이 플러스다. 그러면 운동량 플러스.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다. 운동량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 얘들아, 충격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충격받으면 아이 아파 그러죠. 그래서 아이라고 씁니다. 미쳐. 날씨가 추워서 그래. 얘들아. 추우면 이렇게 가끔 미쳐. 임펄스의 약자입니다. 충격량, 임펄스 들어보셨죠? FT. FT 아니랬다. 그 과거에 있었어. FT에. 이거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다 알아들었거든. FT 아일랜드 그런 애들이 막 웃었단 말이야. 근데 FT 아일랜드가 누군지 모르지 얘들아. 블랙피크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힘 곱하기 시간인데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게 R자임이에요. 아니다. 단위부터 가르쳐주자. 이것도 벡터 스칼라의 연산이어서 벡터 값이 나옵니다. 충격량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겠죠.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시간의 단위가 초죠. 그래서 뉴턴 세크에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야. 초 뉴턴 세크. 근데 얘들아 이거하고 같은 거란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뉴턴 세크는 같은 거예요. 이거. 왜냐면 뉴턴이라는 게 무슨 단위랑 똑같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냥 같은 단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단위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 F는 MA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MA를 집어넣습니다. MAT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 T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 곱하기 T 정리해주면 N 곱하기 나중속도 빼기 N 곱하기 처음속도. 이거는 처음 운동량, 이건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을 뭐라고 한다? 운동량의 변화야. 충격량은 뭐다? 힘 곱하기 시간도 되지만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있었던 건데 뉴턴이 운동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요. 운동량, 충격량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F는 MA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책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러다가 막 넘어가고 하는 건데 회어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춥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맞히시면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 10만 원? 10만 원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짭짤하잖아. 자, 선생님이 칠판한테 힘을 줄 거예요. 칠판한테 힘을 줄 겁니다. 자, 몇 리터의 힘을 줬는지 맞추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쓰레기죠, 거의. 추워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물리에서요 F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몇 뉴턴인지 어떻게 알아? 졸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10뉴턴의 힘도 써, 5뉴턴의 힘도 써 모르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속도는 측정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시간하고 거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격량 문제의 대부분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운동량의 변화를 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방향 이런 거 배웠지? 그러면 예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돼요. 이거는 10만 원 아니다 얘들아. 그래도 한 명씩 다 대답하지 말고 다 같이 대답해. 얘가 내 손을 떠날 거야. 내 손을 이렇게 던져서 떠났어.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얘들아. 올라갔다 내려왔어. 속도가 느려지면서 올라갔다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라왔어 얘들아.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방향은 몇 번 변한 거야? 왔다가 갔어. 운동량의 방향 변화.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랑 똑같아? 운동 방향이랑 똑같은 거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운동 방향 한 번 변한 거지 얘들아. 맞잖아. 운동량 방향 변화가 몇 번 있는 거야? 한 번. 근데 충격량은 몇 번 변했는지 봐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손을 떠난 다음에 내 손을 떠나면 무슨 힘만 작용해야 돼? 중력만 작용하지. 그럼 R자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지. 그럼 내려올 때도 이쪽 방향이지.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면 충격량의 방향 변화는 없는 거야. 무슨 역이? 중력이 아래로 작용했으니까 힘의 방향 변화가 없으니까 충격량의 방향 변화가 없는 거야.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운동량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빨리 문제를 하나 예제를 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2kg짜리가 10m/s로 벽에 갔다가 튕겨 나올 때 5m/s로 튕겨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벽과 접촉한 시간이 0.1초였어요. 이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는 그 다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F를요 어떤 사람은 힘이라고도 부를 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충격력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R자 힘이라고 할 때, R자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어볼 게 뭐냐, 공이 벽에게 준 힘의 소모.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격량 구하려고 I는 FT 쓰려고 했는데 공의 충격량이야. 공이 벽한테 얼마만큼의 힘 받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F 곱하기 T로 못 구해요. 맞죠? T는 나와 있어. 접촉 시간이 몇 초예요? 0.1초인데. 그러면 운동량은 나주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해야 되니까 처음 운동량이 몇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 해주니까 20이지 얘들아. 나주 운동량은 마이너스 1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 방향이 이게 플러스 방향이면 이건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요거만 헷갈리지 마. 방향만. 그럼 이거 나주 운동량 마이너스 10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 아니라 30이 되겠지 얘들아. 충격량의 크기 몇이라고 해준대요? 30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써줘도 되는 거고. 오케이? 충격량의 크기가 30이니까 힘을 받은 시간이 0.1초니까 공이 벽한테 받은 힘은 300N이 되겠죠. 하지만 공이 벽한테 300N의 힘을 주면 작용반작용으로 벽이 공한테 300N의 힘을 주겠죠. 작용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아까 전에 했던 거야. 질량 m짜리가 속도 v로 던져 씁니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졌다가 정지가 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빨라지겠죠 여러분들. 속도 v로 던졌으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v야. 아직 안 배웠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같은 속력이어야 돼. 그럼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충격량이 몇이겠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충격량. 충격량이 있어요. 왜요? 중력을 받았으니까. 충격량이 몇이야? 충격량의 크기? 2mV일까 나와야 돼. 지금 했잖아. 이게 플러스 mv면 이건 뭐야? 운동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v가 되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것처럼 마이너스 2mv 나오겠지. 크기 0 아니야? 몇 mv? 2mv 이렇게 나와야 된다. 올라가면서 힘의 방향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충격량의 방향 변화도 없는 거야 이거는. 운동 방향은 변화가 되는 거고. 이해갔니? 이해갔니? 숙제 중에도 내가 보니까 잘못 봤네. 충격량을 푸는 게 있어요. 슥하고 보이던데. 여기 있다. 얘들아, 우리 숙제 중에서 86페이지 봐봐. 20번. 86페이지의 20번 문제는 얘들아, 이 FT 그래프를 AT 그래프로 전환하고 AT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막 전환해서 문제 푸는 거거든. 이거를 훨씬 쉽게 어떻게 풀 수가 있냐? 이제 배웁니다. 이제 어떻게 배우냐? 이번 단원의 메인 그래프가 FT 그래프. 자, 여러분들, FT 그래프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충격량이자 면적이 의미하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거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20번 문제 있죠. 86페이지에 20번 문제를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게 훨씬 쉬워서 하는 거야. 힘 EF0. 얘들아 이거 R자임일 때 R자임. 그냥 힘이 아니라 이거 R자임일 때 R자임. 그러니까 즉 이거는 아까 전에 질문을 33번 있잖아. 질문 문제 풀어줬잖아. 그거는 F-mg가 R자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안 돼. 면적이 충격량이다, 운동량이 변화량이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33번은. 근데 20번은 돼. 20번은 왜 되냐? 마찰이 없는 면에서 F의 힘은 뭐야? R자임이니까. 20번은 이게 적용이 되는데 33번 같은 경우는 R자임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20번 문제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3, 5, F0. 봐봐. 얘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 면적이 몇이에요? 6, F0. 이거 면적이 2F0지 얘들아. 그 면적이 뭐야? 충격량이지. 그러면 5초 동안 충격량이 몇 F0가 되는 거야? 8F0가 되겠지 얘들아. 맞아요? 이거 이 사각형이 6F0, 이 사각형이 2F0니까 합하면 8F0가 아니야. 아니?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몇이어야 돼? 8F0가 돼야 되겠지. 이해가? 면적이 8F0니까 그다 만나면 책값 25,000원 받을 거야. 선생님 말 맞아요? 네. 인정하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몇이야? 그다음 그렇지 형. 잘하네.
근데 운동량이 변하려면 8F0가 돼야 되지 얘들아. 네. 속도가 몇이 됐냐? 속도가 5초일 때 물체 속력이 8이 됐지. 운동량이 몇이야? 그럼 2 곱하기 8 하니까 16이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16이 돼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F가 2N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 원래는 이해가? 거기 F0 물어봤잖아. 오케이? 근데 얘를 이렇게도 풀어. 어떻게도 푸냐면 봐봐. 이게 F가 R자 힘이더라. R자 힘 시간 그래프는요 친구가 AT 그래프예요. 왜?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하고 R자 힘은 비례 관계니까. AT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똑같이. 그럼 여기 숫자는 나누기 질량만 해주면 돼. 여기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AT 그래프는 뭐로 또 전환이 가능해? VT 그래프로 전환이 가능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막 VT 그래프로 해주면 막 이렇게 된다고. 그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속도가 되는 거고 해가지고 구하는 게 20번 문제가 저번 주까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FT 그래프 나오면 F가 R자이면 면적이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니 얘들아? 네. 그래. 그래프가 하나 더 남았어. 그래프가 PT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 자, F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면적만 뭐예요? 그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를 했지만 P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결론부터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힘이에요, 힘. 이유는 뭐냐면 P는 MV이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할 때 P하고 V가 비례 관계입니다. 즉 PV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PT 그래프가. 그러면 VT 그래프도 똑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비례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리로 갈 때는 나누기 m을 해주니 거꾸로 갈 때는 m이니까 이거 m분의 p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여기가 m분의 2p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지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이리로 갈 때는 뭐 해주는 거야? 곱하기 질량 해줘야 되니까 기울기가 MA예요. 즉 P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입니다.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충격량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F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충격량이고요. 그 다음에 P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힘이라는 거. 알았니? 예제. 예제.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목! 운동량이 증가가 되고 있죠. 0에서 2초 동안은. 운동량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0에서 2초 동안 속도 증가, 2에서 4초 동안 속도 일정. 자, 0에서 2초 동안 속도 증가했으니까 힘 받았겠지 얘들아. 힘 받았겠죠? 그러면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점점점 증가하는 거야? 일정한 거야? 일정. 그래서 속도 증가한다고 해주면 안 돼요. 기울기가 힘이니까 기울기 일정하니까 힘 일정이라고 해줘야 돼요. 몇 뉴턴의 힘을 받은 거예요? 3뉴턴. 이땐 0뉴턴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힘이니까. 아니
네.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대답한 애들만 깎아줄 거야. 얘들아, 0에서 2초까지 충격량 몇이야? 0에서 2초까지 충격량 6!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이야? 4에서 10이니까 6.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니까 충격량 6. 빨리빨리! 0에서 4초까지 충격량 몇이야? 6. 6! 그렇지. 6! 10에서 4에서 10 됐으니까 변화량 6. 알았죠? 개리. 자, 그러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고등학교 때. 이거 기억나요? 그 시멘트 스펀지 갑자기 뭐 달걀이지 말이죠. 깨져. 안 깨져. 응?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 기억나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충격량이 어때서 A하고 B는 충격량이 어때서 같은 거지 얘들아. 네. 기억나지? 네. 왜 같을까요? 설명해 주세요. 이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왜 같은 건지 조리 있게 빨리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빨리. 요즘 학교에서 안 때리지. 손바닥 가지고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 니네 손바닥 맞아본 적 있니? 이런 거? 네. 엉덩이 막 그 맨매로 맞아본 적 있어 이렇게? 안 맞아봤어? 그럼 이것도 안 맞아봤어 이거? 이거? 그래? 대화가 안 되겠는데. 아니 선생님은 이때 구타가 학원에서도 있었어 얘들아. 학원 이름이 무려 뭐였는지 알아? 스파르타 학원이었어. 그 막 빨간색 조교 들이 막 100대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던 기숙학원이 제목이 스파르타 학원이었어. 선생님 고2 때 처음 가출할 뻔했잖아. 진짜야. 이거 실화.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아니다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구나.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겨울방학 시작되자마자 나를 데리고 어디 간다는 얘기 안 하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랬어. 차를 태우고. 우리 집이 그때 잠실중이었는데. 근데 엄마가 안 가는 거야. 나랑 아버지만 가는 거야. 저기 포천에 이동갈비 먹으러 가재. 이동갈비 사주더라고. 이상한데? 이제 있는데 그거 먹인 다음에 갑자기 어떤 건물 앞에 되게 횡한 건물 앞에 스파르타고 이렇게 써져 있는 데가 있는 거야. 너 저기 들어간대. 제가요? 그러니까 너 저기 들어간대. 딱 트렁크 딱 보니까 내 캐리어가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갔죠. 가서 첫날 아이트 기억나. 100대 맞았어. 어떻게 해서 100대를 때리냐면 영어 단어 있지 얘들아. 첫날 1시간 동안 1000개인가 2000개인가 외우라고 해서 그거 모르면 모르는 단어 하나에 한 대씩 맞았어. 그게 스파르타 학원이야. 그때 맞을 때 이렇게 맞는데 얘들아 나는 그때 이런 것도 잘 몰랐을 텐데 맞을 때 이렇게 맞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맞는다. 손바닥 맞을 때 이렇게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엉덩이 같은 데 맞을 때도 내체가 오는 딱 시간을 봐서 이렇게 들어줘야지. 이 짓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한 거죠 여러분들. 충격량은 왜 같아요? 힘을 받은 시간 왜 같냐면 얘가 속도 V면 닿기 직전에 속도 V면 얘도 속도 V겠지 얘들아.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근데 이게 정지가 되잖아. 순간적으로 다 뭐가 돼? 정지가 되면 얘가 운동량이 MV에서 0이 되고 MV에서 0이 되니까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은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근데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F 곱하기 T 값이 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힘을 받은 시간이 짧고 얘는 힘을 받은 시간이 기니까 쭉 맞죠? 쭉. 그러면 F 곱하기 T 값이 같으려면 얘는 F가 작고 얘는 F가 커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 FT 그래프 이거잖아.
힘을 받는 시간이 짧은 애는 큰 힘을 받고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작은 힘을 받지만 그 면적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충격력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고일 때 했던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냐면 충돌이 나와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 운동량 내가 원래 증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과정이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언제 성립이 되냐? 왜 여기 없다면 외력이 뭐냐? 외부에서 작용한 힘입니다.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다면 충돌에서도 적용이 되고 폭발에서도 적용이 되고 분해에서도 적용이 되고 융합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이유를 얘기하면 작용반작용과 작용반작용 때문에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충돌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충돌. 자, A가 질량이 MA고요. 속도가 VA입니다. 충돌 전속을 VA. B가 질량이 MB고 속도가 VB예요. 근데 VA가 더 빨라서 둘이 꽝 하고 부딪혀. 꽝 하고 부딪혀. 부딪히면 힘을 주고받겠지 얘들아. A가 B한테 힘을 주고 B가 A한테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A가 받은 힘은 B한테 받은 거고 B가 받은 힘은 A한테 받은 거지 얘들아. 이 힘의 크기는 작용반작용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맞아요. 방향은 반대고. 그런데 힘을 주고받은 시간까지 같습니다. 왜 시간이 같냐? 접촉했을 때만 힘을 주고받고 떨어지면 힘을 주고받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A가 힘을 받은 시간과 B가 힘을 받은 시간까지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A, B의 충격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F가 같고 T가 같아. 얘기해. 맞아요. 그래. 그래서 내신에서 많이 낚는 거야. 충격량이 같다 틀린 거예요. 충격량은 방향까지 있는 건데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지 얘들아. 그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안 되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 거야. A, B가 충격량이 같다는 틀린 거고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A는 조금 느려질 거고 B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이거야. 이거.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게 뭐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A, B의 충격량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돌 전 운동량이 아니면 충돌 운동량이 같다라고. 왜 그런지 봐봐. 자, 설명해 드릴게요. 얘하고 얘를 이퀄하려면 방향이 반대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야. 이해가니 얘들아? 네. F 대신 MA 써줄 수 있지 얘들아?
F 대신 ma 써준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 대신 뭐 써줄 수가 있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써줄 수가 있겠지? 써준 거야. 정리해주면 이거 나옵니다. 엉탕탕 정리하면 이거 나와요. 즉 이게 뭐냐? 충돌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근데 이게 어디서도 성립돼요? 폭발전 운동량의 합은 폭발 후 운동량의 합과 같고요. 분해전 운동량의 합은 분해 후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분해 대표적인 이런 거야. 여기 수레가 있어. 여기 질량 m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수절과 껴놔. 그 다음에 여기 질량 3m짜리가 있어. 근데 이게 충분히 압축을 시킨 다음에 실을 묶었어. 실을 묶었어, 얘들아. 실을 끊어. 실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분해전 운동량의 합은 분해 운동량의 합과 같다. 예를 들어서 질량 m짜리가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가면요, 얘는 3m짜리가 3분의 V로 가야 되는 거야. 왜? 분해전 운동량의 합이 0이지, 얘들아. 그럼 분해 후도 몇이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mv면 0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mv가 돼야 되겠지. 질량이 몇 m이야? 3m이니까 속도가 3분의 v가 돼야 되겠지, 얘들아. 이해가니? 폭발도 마찬가지야. 질량 m짜리가 속도 v로 갔어. 근데 얘가 가다가 빡 하고 부셔졌어. 근데 이게 3분의 1m, 얘가 3분의 2m이야. 근데 얘가 이쪽으로 v로 날아갔어. 그럼 폭발전 운동량이 몇이야? mv지. 그치, 얘들아? 그 합이 폭발구에서 mv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mv면 얘가 몇이 돼야 돼? 3분의 4 mv가 나와야지만 mv가 나오겠지, 얘들아? 그럼 3분의 2m 곱하기 2v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다 뭐 하는 거야? 충돌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거예요. 폭발전 운동량의 합은 폭발 운동량의 합과 같고요. 분해전 운동량의 합은 분해 운동량의 합과 같다. 융합은 뭐냐? 이런 거야. 질량 2m짜리가 있어. 내가 m이야. 속도 v로 가고 정지하고 있어. 근데 부딪혀서 같이 붙어서 간대. 이런 게 융합이라고 해. 몇으로 가냐? 융합전 운동량의 합은 2mv 0. 그러니까 몇 mv가 나와야 돼요? 2mv. 그럼 얘도 2mv. 질량은 몇 m? 3m. 속도 몇 v가 돼야 되겠어요? 3분의 2v가 돼야 되겠지. 3분의 2v. 이런 거야. 방향만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하나가 플러스 방향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방향. 이것만 잘해주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 안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이론하고 또 문제 또 유사한 거 있으면 또 문제가 쓰레기 같은 게 보일 텐데 앞서서 우리가 했던 막 그래프 같은 거 같이 껴서 나오는 건데 크게 그래도 역학에서 제일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이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보세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그래서 살짝 볼까? 역학적 에너지 120페이지. 내가 테스트를 이 역학적 에너지 중반까지 준비를 했는데 9시 반에 끝나지, 얘들아. 1일 테스트는 운동량 충격량까지만 하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일 테스트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 숙제. 그래서 숙제가 저번에 얘들아 내가 여기 숙제 내줬니? 90페이지, 91페이지? 안 내줬지? 숙제는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 하고 그리고 106에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그 1일 테스트는